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젠다는 몇 가지 해놨는데 특별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쭉 흐름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 멘토링 쪽으로 제가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 창업하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료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뉴스가 사실은 제일 강력한 언론이잖아요. 네이버 뉴스에 나왔던 기사를 분석했더니 사회 기사가 제일 많았대요. 언론사가 보내준 게 사회, 경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사에서 그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매월 했던 그 기사의 키워드들인데요. 작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기사의 키워드가 박 전 대통령님하고 현 대통령님만큼 조회가 됐어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많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1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설명을 하고 2차 산업혁명을 컴퓨터 벨트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인터넷 혁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2015년부터 해서 이제 초연결, 초지능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얘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슈박 같은 분은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그 말을 썼던 제레미 럽킨 같은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아직 안 왔다. 3차 산업혁명에 그냥 연장선에 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저것 때문에 이제 인류가 끝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없어지는 직업이 생긴다, 새로 생기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이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직업의 변화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들을 쓰신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독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일본은 5.0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쪽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 2025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결국은 어떤 제조업 쪽에서 혁신하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랑 조금 좀 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생산의 관점에서 봐왔습니다. 생산이라는 게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생산을 끌어오는 또 하나의 동력이 뭐냐면 소비거든요. 그리고 그 소비 뒷면에는 어떤 인간의 필요성, 욕망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변환 교수님 비롯한 케이선 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면서 이거를 기술의 진보로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술과 동시에 욕망이라는 부분이 같이 움직여서 어떤 세상을 바꾸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구 증가할 만큼 GDP가 늘어나 생산기가 똔똔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면 이제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근데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오히려 생산은 늘어나는데 인구 증가율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치자면 생산이 늘어날 이유가 없고 인구 증가한 거랑 비교하면 사실 생산이 줄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세상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을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진화하는 그 단계랑 맞춰 봤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본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얘기할 때 이걸 저희가 이제 욕구 단계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하는 수준의 충족시켜주는 수준의 어떤 발전이었다라고 하면 전기혁명 시대 가면 더 편해지잖아요. 안정의 욕구를 충족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혁명 시대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SNS 많이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 기술 욕구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오면서는 점점 더 명예 욕구라든가 자아실현 욕구, 더 상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진화를 하면서 나타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단계에서 우리 단계로 점점 더 이제 개체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는 기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건 뭐 AI야, 이건 뭐 무슨 기술이야, IoT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일면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나서 이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이라고 그러고 이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 띠라고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런 그 파악이 약간은 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이라고만 줄창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IoT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세상이 융합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과 욕망이 공진하는 그런 단계에서 융합하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은 그럼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생존 욕구를 충족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2차 산업혁명 역시 오프라인에서 안전 욕구를 충족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이게 디지털화되는 게 사실은 뭐 정보화잖아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온라인 혁명으로 갔는데 다시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게 그 온라인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토 영역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오토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모양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3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오프라인의 모습이 온라인으로 가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온라인의 부분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한 트랜스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4차 산업 기술의 핵심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뭐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이 있으신데요. 이거를 이제 4단계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어떤 감각을 하는 그 어떤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감을 느끼면 머릿속에 대뇌 피질로 오고 점점적으로 행동을 하는 이런 단계처럼 어떤 뭐 데이터도 수집되고 저장되고 질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실제로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은요 이게 빅데이터라 그래서 안 보이는 공중으로 떠버리죠.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예측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다시 오프라인에서 최적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4단계, 이런 4단계로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서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모습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뭐 그림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그 중장비 업체인 그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데 애프터 서비스란 개념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포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캐터필러라는 회사의 중장비는 뭐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 기계에다가 센서를 미리 달아놔요. 그러면 센서가 계속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가 몇 년 됐는데 이 기계가 어디가 고장날 것 같아요. 정보가 오는 거죠. 그러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몇 년 됐고 지금 어느 마모되고 이러니까 이거 고장 날 거야. 그러면 AS를 바로 보낼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아마존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뭘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사용한 패턴을 쭉 분석해 보니까 아 저 양반 지금 떨어질 때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가까운 그 어떤 배송센터에다 물 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빠른 배송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별도로 노는 게 아니라 융합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하고 가상적인 부분이 좀 사실은 좀 분리가 돼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로 인해서 이것들이 서로 예측하고 맞춰지는 그런 단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그래서 제품하고 서비스는 우리는 구별적인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제품은 유형의 물건이고 서비스는 안 보이는 거다라고 했는데 두 개가 막 섞여버려. 이게 제품인지 이게 서비스인지 유형인지 무형인지 모르는 게 되는 게 결국은 디지털에 딱 아날로그에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헷갈려지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헷갈려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서비스는 더 고도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 기술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기술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BCG 그룹에서는 9필라 모델에서 이게 9가지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각각 제각기 놀고 저기 빠진 것 같은 기술도 있고 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케이슨에서는 이거를 시간, 공간,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일단 디지털화하는 기술들이 있다. 디지털화하는 기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렇게 맞춰주는 아날로그하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12가지 기술을 그 디지털화하는 기술, 아날로그하는 기술로 해서 이런 기술들이 4차 혁명 시대에 주축이 되는 기술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뭐 관점이 다른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맞고요. 그리고 좀 제일 우리가 좀 그 눈여겨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 그 AI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뭐 AI가 지금 다 돌리고 세상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그 재료를 꺼내서 요리를 한다고 할 때도 식기를 꺼내서 우리가 어떤 레시피로 요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그 냉장고가 치자면 뭐 클라우드 같은 데 있는 어떤 뭐 데이터 같은 데 그런 데이터 빅데이터를 꺼내서 AI가 뭐 돌려가지고 뭔가 알고리즘을 찾아내가지고는 어떤 예측이나 맞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단순히 뭐 초연결혁명, 초끓임 이렇게 좀 피상적인 어떤 정보화적인 그런 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그 현실과 가상이 막 융합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제일 지금 또 뜨거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일자리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영상이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파워포인트 버전이 안 맞는지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어떤 일자리들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일자리들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소수연 의원이 우리 컨퍼런스 가셨더니 그 면접을 막 AI로 막 해버려서 막 노리셨다라고 하는데 그 아직까지 나오는 이 컨설턴트는 괜찮다라고 하니까 우리 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전직 은행원인데 이쪽 은행원 이런 쪽에 은행원, 법관, 의사도 지금 요즘 그 길병원 같은 경우에는 왓슨이라고 그 AI IBM에서 만든 그 AI 그 시스템이 들어가서 암 판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길병원 그러면 그 지방병원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공안근무처럼 여직원이 길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죽는 줄 알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아산병원 같은 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몇 달 하고 결국은 휴직하고 건강을 찾았거든요. 근데 요즘 거꾸로래요.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진료받은 분들이 오히려 길병원으로 또 간대요.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판정도 중요하지만 판정 받아서 잘못 뜯어버리면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확실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일자리가 늘어나니 줄어드니 뭐 하여튼 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생명이 요거랑 관련해서 일자리가 바뀌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창업생태계에도 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런 기술 혁신에 관한 생각이 과연 이렇게 자꾸 AI가 발전하고 뭐 이렇게 4차 혁명이 되면 사람 놀아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혁명들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래서 방적 기계가 들어오는 바람에 방적공들이 이제 실직이 되니까 그게 때려 부수는 그런 걸 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았어요.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전산 컴퓨터 부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자리가 꼭 줄었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제가족 혁명 시기에는 농업이 굉장히 비중이 컸어요. 지금 농업이 굉장히 줄어든 거는 맞아요. 농업이 굉장히 줄어들긴 했지만 또 다른 이 당시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창업을 하는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그 일자리라든가 어떤 그 사업거리만 볼 게 아니라 새로 생기는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새로운 창업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이제 좀 재미나는 예시인데요. 기술이 어떤 노동의 기술하고 노동이 이제 두 가지가 자본하고 노동이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산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기술이 자꾸 커지면 사람이 하는 역할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꼭 뭐 실업이 나타나고 고황이 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술로 인해서 양적 증가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인간은 어떤 게 생겨버리냐면 또 새로운 욕구가 생겨요. 옛날에는 정말로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귤을 먹으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겨울이었는데 저희가 이번 겨울에 귤을 한 280kg 먹었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2박스 시키는데 나중에는 15kg째 2박스 시켜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 동안 먹은 게 한 280kg를 먹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새로운 욕구가 나오게 되면 자꾸 그 어떤 그 일자리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쪽 부분에서 좀 줄어든 것 같지만 또 다른 쪽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창업거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원천이 1차 산업혁명 시기에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자기 표현이라든가 자신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또 저런 거에 또 맞는 새로운 직업도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창업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 교육과 관련해서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시스템을 좀 바꾸자라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 그러면 사실 예전에는 노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일이라는 거는 땀 흘려 일하는 거고 사실 힘들고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먹고 살려니까 해야 되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이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AI나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기존처럼 직업이라든가 창업을 이런 쪽에 자꾸 사재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힘들어지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일에서 어떤 그 좀 비중이 작았던 부분들이 그 어떤 미래를 위한 것이라든가 또 현재 나를 위한 이런 부분들, 업으로서의 일이라든가 놀이로서의 일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커져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이 굉장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로마 시대에 사실은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AI나 로봇이 생겨가지고 많은 노동을 대체할 거라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수천 년 전에 로마 제국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로마가 세계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예들을 엄청 데리고 오잖아요. 댕기면서 결국은 로마 시민들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예들이 다 일을 하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면 지금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폐허 그게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도움 경기장에다가 거기서는 그 수중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점점 시대가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일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어떤 기준들하고 또 다른 기준의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자꾸 이렇게 욕구와 기술 이런 쪽에서 서로 융합이 돼서 새로운 흐름을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그 예전에는 이제 호모 파벨레라는 생긴 제조업자예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놀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일하라고. 근데 이제는 노는 게 그 무슨 아이들 그 동요에 나오죠. 노는 게 최고가 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적, 유의적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호모 파덴스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뭐 인류의 뭐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반복 노동하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쪽에서 AI나 로봇이 이제 대처하게 되면 새로운 생활이 열리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게 일로 가고 놀이로 가고 있는데요. 그 MCN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크리에이터란 말 들어보셨나요? 저희 애가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유튜브 틀어놓고 뭐 저 이상한 애들 방송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방송 같기는 한데 쟤네는 공중파에 안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걔들이 엄청나요. 뭐 옛날에 우리 뽀로로 보고 보통령 일했던 거 이상으로 이런 게 사설 방송하는 애들인데도 엄청나고 저희 이제 큰애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샌드박스라고 난생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게 있는데 그거 좋다 그래서 딸내미가 평소에 안 하다가 저한테 아양 떨면 걔네가 무슨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걸 저한테 선물 받고 싶어서 이제 딸내미가 아양을 떨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옛날로 치면 날라리인데 지금은 굉장히 그 괜찮은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욕망 단계에서 자아실현 얘기를 했는데 지가 좋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가 좋은 거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창업가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작게 시작했지만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이라는 부분 쪽에서도 좀 새롭게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제대로 노는 거 뭐 그런 걸 찾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에 관한 얘기 조금만 들어와서요. 그 창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 창업 교육 많이 할 때 이제 기업가 정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그 기업가 정신 같은 부분하고 실질적인 어떤 창업 수단하고 맞물려서 창업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요즘 이제 너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한테 창업을 강요하잖아요. 취업이 힘드니까. 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자기가 어떤 생각을 중심을 잡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창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 리스타트업은 아니고요. 꼭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그냥 남들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4년 전에 은행 퇴직하고 나왔는데 그 퇴직하고 많이 닭집 차리잖아요. 닭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데를 파고들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찾을 건지,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좀 떠들고 이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컨설팅 쪽이나 강의 쪽을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아직은 뭐 제가 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저도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쪽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에 관련해서는 뭐 어떤 기회를 포착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경쟁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회를 잡고 그 기회가 제대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하셔야 뭐 조금 더 사업의 성공에 다가가실 수 있는데,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열심히 일하는 분야로 해서 꼭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욕망이 어떻게 바뀌는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게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시간 한 30분 정도만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광고